안녕하십니까. 네오비 8기 그리고 밑에 1층에서 부동산 열심히 하고 있는 네오비 중개법인 대표 이명숙입니다. 아까 제가 어저께 밤 12시 조금 넘게까지 이걸 준비했거든요. 자신감 충만했어요. 갑자기 막 시간이 다가오니까 떨리는 거예요. 저도 떨더라고요. 맨날 우리 회원들한테 떨지 마라 하지만 저 역시 똑같은 사람이고요. 1년 조금 넘었나 봐요. 원포인트 레슨의 성계. 제가 원포인트 레슨을 일부러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심 있는 책을 일부러 원포인트 레슨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마케팅을 저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 책을 꼭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도 한번 잡았다. 다른 일정하고 겹쳐갖고 제가 왔고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요 책들을 1년 전부터 갖고 있었던 책들이에요. 그런데 노자 마케팅을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들고 있는데 이게 책을 펼쳐지지 못하는 거 아시죠? 독서 지향에 밀려오는 책들과 업무와 막 이런 것들을 밀려서 그래서 이제 노자 마케팅 하자고도 저도 추천도 했지만 꼭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책을 보면서는 광고 기획 역시 재밌는 영역이네. 이 책을 다 읽고서 그 생각으로 쭉 가다가 어저께 제 생각은 이 책은 본인의 책을 팔기 위해서 노자라는 글자를 갖고 온 책이다. 이거는 도덕경이 아니다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한테 이 책에 대한 서머리도 쭉 해드리겠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나는 어떻게 실천을 해야 되는지 또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에 실제 몸담고 있잖아요. 99.9% 몸담고 계시죠 지금. 그분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조금 맞춰드리고 싶습니다. 노자 마케팅에서 이용찬 씨가 말하는 게 차별화하지 말고 스스로 존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자기다움을 찾자. 자기다움을 어떻게 찾아갈 건지 저 역시 자기다움을 찾기 위해서 강의 교환에 항상 지금의 제가 아닌 과거의 저를 올려놓습니다. 기억하라고. 아셨죠? 똑같은 강의 교환 안 해도 그냥 텍스트로 지나가는 거랑 이미지화해서 지나가는 거랑 많이 다른데요. 제가 제 얼굴을 강의 교환에 넣고요. 효과가 너무 좋아요. 유튜브에 뭐 영상이 올라가면 제 얼굴을 보고 저를 찾아와요. 조금 다르긴 해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고. 그렇게 약간의 그냥 웃고자 한마디 던져드리기도 하지만 임팩트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자기다움은 나를 찾는 거거든요. 나를 어떻게 찾아갈 건지 이거를 내 업에 어떻게 적용하실 건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에 대한 방향 제시를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노자의 도덕경에는 어떠한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할 것 같아요. 도덕경을 파헤치기 전에는 이용찬 씨가 말하는 게 도구, 부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냥 써머리만 하기에는 너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도덕경이라는 책을 펼쳐봤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읽기 쉬운 책도 아니고 자세히 설명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도덕경이 저희 나라에 흘러 들어온 건 영어로 해석이 됐다가 다시 들어온 거라 한문으로 이해를 하거나 영어도 같이 보는 게 좋다 라고 해요. 이 책에는 한문도 같이 나오고요. 후반에 영어도 나와요. 영어를 조금 읽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독해가 잘 되시는 분들은 그 영어를 좀 보셔도 되고요. 도덕경이 전체 5천자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5천자가 안 되는 글자라 되게 많은 내용이 짧은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아마 머리가 하얘지고 정말 죽을 때까지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책을 쓰신 분도 참고하신 서적 중에 최진석 교수님의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도 도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최진석 교수님이 EBS에서 강연한 현대인문학 노자, 현대 철학자 노자 그거를 봤었거든요. 12강짜리 강의인데
노자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세계사, 뭐 중국사까지 다 모두 총망라한 내용인데요. 너무 괜찮아요. 꼭 보세요. 네. 귀로만 들으셔도 되니까 너무 좋고요. 이제 제가 조금 벤치마킹, 컨닝을 한 도덕경 짧게 정리해 드릴게요. 노자가 말하는 도덕경에서 유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무는 구체적인 자신의 모습은 없지만 이 세계가 가능하게 해주는 영역. 그 영역을 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래서 노자의 관계론적 의미는 유와 무의 긴장과 공존이 계속 세계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줄여서 도라고 하자. 도는 그거예요. 유하고 무가 계속 반복되고 꼬여있는 그 세계를 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와 노자가 얘기하는 도는 전혀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자가 유와 무가 뒤섞여 있다고 했어요. 그냥 꼬여있는 게 아니고 새끼줄처럼 꼬여있다. 유와 무는 같은 곳에서 나온다라는 얘기가 이 책에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다 라고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가장 이 책을 이해하는 포인트를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 내린다? 뭐 이름, 개념화한다? 이러한 것들은 그거를 이름을 정하면 그것을 울타리를 쳐서 사고를 가다두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노자는 얘기해요. 정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계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와 무는 계속 대립면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노자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본인이 만들고자 했던 건 구분하고 차별이 없는 자연의 질서로, 누가 봐도 자연은 순탄하고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러한 자연의 질서의 성숙함으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유와 무의 대립면의 관계성,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성숙한 질서로 정치를 하고 우리의 삶을 가꾼다면 윤리적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노자의 얘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오는 노자 마케팅은 노자의 마케팅이 아니에요. 이용찬의 노자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이용찬은 철저하게 광고 기획을 하던 사람이라 자기가 광고하던 거에 노자의 도덕 마케팅에, 그러니까 도덕경에 있었던 키워드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킨 거지, 그거의 근간으로 해서 광고가 나온 게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책은 본인의 책을 팔기 위해서 노자의 텍스트를 갖고 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용찬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마케팅에 대단한 사람인 거라고 저는 결론은 지었어요. 한 챕터 책을 끝까지 안 보신 분도 서머리는 다 되어 있고, 그러니까 쭉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용찬의 노자 마케팅은 경쟁력이 남보다 더 잘하는 게 아니고 남이 못하는 것을 하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천재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선천적 천재와 후천적 천재. 선천적인 천재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그런데 단명해. 되게 빨리 죽어요. 그런데 후천적 천재는 새로운 생각으로 깨닫고 해서 평생 훈련되는 자기만의 깨달음을 계속 노력해서 이어갔던 사람들인데, 이들 후천적 천재가 제일 잘했던 건 실행이에요. 그러면 실행으로 우리도 천재가 다 될 수 있어요. 누구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고, 그거는 실행으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용찬 씨가 말하는 이름에서, 이름을 사람이 명명할 수 있는 건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거 언어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생각을 단어와 단어를 묶으면서 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람, 서로 받쳐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 함께 존재해야 된다는 게 사람 인자가 발생된 근원이거든요. 여기에서 옆에 분들 한 번만 보세요. 옆에 분들 보시고 걱정 마, 내가 네 곁에 있을게 한마디씩만 해보실래요?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믿고 그 말에 속아서 집에 누구 또 있죠. 여기 말고. 그죠? 하지만 그렇게 사람은 기대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서 살기 위해서 호흡하기 위해 말을 만들어냈고, 인간이 또 사람 사이에 믿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 거기에서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쟁은 뭘까요? 다 아시죠? 모두가 다 똑같이 공존되어 있는 삶 속에 한 곳을 바라보면 그곳이 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부쟁이 중요하죠. 하지만 경쟁에서의 내가 힘든 부분을 다른 곳에서 이 경쟁을 피해보고 내가 그곳에서 나만의 방식을 찾기 위한 것을 찾아가고자 하는 게 부쟁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노자는 부쟁의 노자는 도를 이용해서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경을 썼다고 하는데, 아까도 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도와 덕을 이용해 국가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이바지하고자 그러한 뜻에서 썼던 거고요. 너무 중요한 건 쟁과 부쟁의 의미가 뭘지, 나의 쟁은 뭐고 나의 부쟁이 뭘지,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쟁과 부쟁을 생각하면 아마 이 생각으로 바로 결부될 것 같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한참 사춘기 때 되게 많이 방황하죠. 내가 뭘까? 하지만 그때는 고민하고 지금은 고민을 혹시 안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이 생각은 저는 거꾸로 네오비는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부동산 중개업의 인공위성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중개업에서 되게 최첨단을 저희가 계속 셋업해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대표님들을 이어요. 또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변하면 저희는 또 다른 경쟁력으로 대표님들을 다듬어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네오비는 부동산 중개업의 인공위성이에요.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이런 것처럼 나는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될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나오죠. 나다움이 뭘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대표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기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존재의 이유로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이 책의 가장 커다란 숙제예요. 저희가 네오비 교육을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매출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만 오시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저는 회원들한테 저희 수업이 끝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뭔지를 찾아라. 우리가 다 알려드리니까 그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발췌하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네오비 교육의 저 스스로의 목표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많은 분이 그렇게 못해요. 거기에 실패의 원인이 첫 번째, 제일 큰 문제가 낮은 자존감이에요. 나는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시는, 그 제일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뭔지, 또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시간, 지금의 시간 말고 나의 과거를 가져다가 지금을 만드시는 게 훨씬 속도전에서 좋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매물을 팔고 어떻게 하면 뭐 물건 하나 더 받을 수 있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한번 객관적으로 나를 보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어디에서 받을 것인지 이 부분이 더 커다란 숙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자기다움의 시작은 자존감 살리기예요. 자존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으로 정말 그 무한의 자기를 신뢰하셔야 되고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존감이라는 게 생겨서 아 나도 이걸 할 수 있어. 나도 이걸 해봐야지 라는 걸로 발현되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위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는 어떻게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라고 자꾸 세뇌시켜 보시고요. 그게 안 되면 오세요. 막 충전해 드릴게요. 에너지. 노자 마케팅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동출 이기명 한 곳에서 나왔으나 이름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별명하고 비슷한 얘기죠. 뭐 다시다는 고향의 맛,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 이런 것처럼 여기에서는 본인이 마케팅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약간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별명이 기업이 의도한 별명을 부르게 해야 된다. 그 얘기 뭐냐면 고객을 세뇌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객을 세뇌시켜야 된다. 그 별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뭐 제품의 존재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별명이 그 내가 뭐에 대한 욕심을 부리느냐 뭐 아까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아시아나가 대한항공에 버금가는 뭔가 하나의 틀에서 계속 얽매여 있으니까 그 다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건데 그것들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욕심을 버리면 별명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김치냉장고 원조가 발효과학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럼 부쟁의 전략. 왜냐면 아까 그 아시아나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내가 대한항공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그 포지션은 뭔지 이 부쟁을 찾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거니까 그러면 뭔지 이런 거를 할 때 질문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생각을 이끌어내자 라는 거고 여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고 있는데요. 도가 말할 수 있으면 그건 진정한 도가 아니고 이름을 개념화할 수 있으면 그건 진정한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라는 도덕경에 있는 내용이 인용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별명을 한번 정했어도 별명은 계속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자리 잡은 게 그대로 그걸로 쭉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포인트에 맞춰서 계속 바꿔줘야 되고 우리도 계속 실행을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노자 마케팅 3장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꿈이 있나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살지만 꿈이 없는 사람은 남의 인생을 산다는 얘기에 저는 외부에서도 강연을 들을 때 이 얘기에 되게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도 나다움에 충실한 나를 팔 수 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옛날에 제 명함을 받아보시고 제 명함의 뒷면을 보신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사람과 사람의 인연을 사람과 부동산의 인연을 소중히 하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퍼스널 브랜드를 써요. 왜 쓰냐면 옛날에 제가 중개 쪽으로 오기 전에 경매를 해봤는데 이거를 내가 꼭 사고 싶어도요. 안 사줘요. 낙찰을 받고 싶어도 나보다 더 나는 놈들이 있어요. 그걸 잡으면 안 되거든. 그리고 제가 낙찰을 받아봤는데 어찌하여 미납을 해본 사례도 있어요. 왜냐하면 물건을 안 보고 입찰을 받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끌림이 없어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나와 인연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느낀 게 사람과 부동산도 인연이 닿아야 이어지는 거구나. 이거는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단순히 손님이 높은 금액을 써서 자기가 사겠다고 살 수 있을까요? 잔금 날짜도 맞춰야 되고
다 맞춰야 되잖아. 계좌번호 받아서 쏴줬는데 저기에서 넣었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기하고 인연이 닿아야지 이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제가 그러한 부동산 쪽으로 깊이 왔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고객을 인연으로 대하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퍼스널 브랜드를 쓰거든요. 대표님들도 추구하시는 한 가지 나의 퍼스널 브랜드가 뭘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숙제를 너무 많이 드리죠, 제가 오늘.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 무욕이관기교에서 무욕이면 욕심을 버리면 묘함이 보인다는데, 우리는 뭘로 묘함을 찾을지, 우리는 뭘로 부쟁의 전략을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뿐인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퍼스널 브랜드하고 계속 겹칠 수도 있는데 의미와 가치를 찾아가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고 죽을 때까지 계속 나를 찾아가는 게 노자가 말하는 세상이 변하고 자연의 이치에 맞게 순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부동산 중개업도 단순히 내가 뭐 사무실 입지를 정했다라고 해서 끝인가요? 옆에 부동산 자꾸 들어오고 다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광고 시장도 바뀌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나를 찾아가야 될지 나도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중개업을 그만둘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 꾸준히 실행을 옮겨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새로운 생각들을 이끌어 가실 때는 이름을 명명하거나 존재에 대한 이유, 가치를 판단해보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좀 버리고, 또 특히 무욕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무욕일까?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달랐어요. 그런데 길지만 좋은 글귀가 있어서, 유와 무는 같이 있다. 어려움과 쉬움은 같이 상대적으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가 된 것이고, 높고 낮음은 상대적이고, 음악과 소음은 서로 어울리기 때문에 있고, 앞과 뒤는 같이 붙어 다닌다. 쟁과 부쟁도 항상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쟁과 부쟁이 같이 있는데, 나는 쟁의 시각으로 볼 건지 부쟁의 시각으로 볼 건지, 시각의 차이가 유와 무를 만들고 소음과 음악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처럼 계속 변화되고 또 유와 무의 대립선도 계속 변화된다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되지만 나다움은 죽을 때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자마케팅 4장에 정언 약반, 바른말은 반대로 들린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 돈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돈은 항상 다르게 움직이는데 인간이 관점을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또 무위라고 해서 도의 반대쪽에 인간의 행위를 없게 해라. 그냥 놔두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놔두면 일이 된대. 어떻게 하면 일이 돼요? 내가 일부러 싸우지 않는데 일이 돼요. 쟁에서 싸우지 않아도 일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 자기가 명확한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 내가 싸우지 않는데 내가 계속 뭐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부쟁으로 가야 된대. 부쟁으로 어떻게 갈 거예요? 되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쟁으로 나는 어떻게 갈 건지. 부쟁으로 내가 갈 건 내가 남들이 나를 찾아오는 이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아까 제가 강의 교환 초반에 제 얼굴 넣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나를 팔아도 부쟁이 되는 거야. 그럼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을 할 땐 또 어떠한 부쟁을 찾아가실 건지 여기는 생각해 봐야겠죠. 뭐 우리가 뭐 늘 중개업 하면서 공부하고 세무하고 뭐 경매 공부도 하고 뭐 이런저런 관련된 것, 또 지금 대표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부쟁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역시 부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무이지사를 부동산 중개업에 적용을 해봤더니 나를 파는 마케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하시는 분은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까 뭐요? 자존감. 나를 사랑하면 바로 실행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도 경쟁에서 따라올 수 있는 완벽한 부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쟁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을 하려면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부쟁의 위치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어요. 거기에 되게 좋은 사례, 유튜브 마케팅으로 실천하고 있는 한 분 아실걸요? 플레이 살짝 해드릴까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네오비 35기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매물 거의 뭐 전국에 있는 매물을 지금 아우를 만큼 엄청 성장해 계세요. 핀란드산 그런데 저는 이분의 현재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좌측에 항공 촬영 영상. 이게 이분의 초반 모습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중형 발품 부동산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매물입니다. 중형 자유아파트, 신도시를 대표하는 중형 자유아파트 매매물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이러다 드론 띄우고 내가 모자 쓰고 전국을 누벼요. 요즘은 뭐까지 하냐면 분양, 전국에 있는 전원주택 분양업체들이 광고를 해달라고 연락이 와서 그 광고만으로 먹고 살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32,000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옛날 모습을 보지 말고 과거부터 보고 대표님들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본인의 퍼스널 브랜딩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제 중개를 하면서 이렇게 잘 하라고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시장이 바뀌니까 나도 같이 나의 실행도 변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인식을 오늘 꼭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모습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속, 흥미를 유지하시고 동기를 부여하려면 소통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여기일 거예요. 이곳. 그런 것처럼 마케팅은, 진짜 마케팅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고 인식의 싸움인데, 이것들이 내가 싸우지 않고 브랜드가 스스로 존재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까 그 부산의 홍인표 대표님이 처음에 네오비 수업 오셨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없었어요. 전혀. 경남 진영에서 중개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마케팅을 잘하고 싶을까? 대표님들이 네오비에 오셨던 이유와 똑같아요. 그 이유로 왔고요. 저희가 그분의 과거의 시간을 놓고 봤을 때 또 앞으로의 추세가 유튜브로 흘러갈 거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는 제안을 드리고 터치해드리고 다듬어드려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수업 끝나고 스타트 하셔가지고요.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되는데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계세요. 그러한 것들에서 끝없는 그 경쟁의 시장에서 이게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모두가. 그래서 혁신이 필요해요. 그 혁신을 어디에서 찾을 건지는 또한 새로운 시장, 우리 사무실이 운영하고 있는 이 시장 옆에 또 다른 시장이 생기면 이곳에서 또 새로운 경쟁이 시작되잖아요. 여기는 내 바로 옆에 있는데 버리고 갈 거냐, 아니면 내가 건드리지고 있지 않는, 전혀 안 왔던 영역인데 내가 뭐 분양시장이든 뭐든 뛰어들었을 때 그때의 경쟁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들을 놓고 보면 나를 계속 차별화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차별화의 방법이 자기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병이 돼요. 모름을 아는 것이 으뜸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병이다. 내가 꾸준히 내가 알아도 계속 다른 것들을 수용하고 변화에 이렇게 같이 흘러가야지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게 승리예요. 내가 변하는 게 부쟁의 승리예요. 부쟁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고 부쟁의 위치를 찾아가는 게 경쟁력 없는 탁월한 경쟁자가 없는 탁월한 전략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려면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부동산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남과의 싸움이 아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기업들은 대부분 자기와의 싸움에서 실패하거든요. 되게 잘 만들어진 브랜드였는데 어느 날 도태되는 이유는 잘 되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안일함? 이게 그 기업을 망하게 하고 그 제품을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일하기 싫고 손님도 귀찮고 그냥 계약 돈만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거 아니에요? 다 그러시죠? 그래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막기 위해. 상생하지 않으면 결국 공멸한다. 저는 이게 되게 저에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 네오비는 상생하기 위해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오비에서 교육받으시고 지금까지 호흡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에서의 상생. 네오비는 회원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드리고 지원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려요.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대표님들은 네오비한테 어떠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지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번에 신년회 준비하면서도 되게 고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머릿속을 저를 괴롭혀서. 근데 이게 회원들이 해주시고 네오비 대표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건 참여와 협조로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냥 푸념일 수도 있는데 네오비를 한 6년 넘게 하면서 막 힘이 빠져요. 나 돈 벌겠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돈 벌겠다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도 돼요. 그냥 저는 그렇게 대표님들을 세뇌시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려면 뭐가 먼저일까요? 저희가 대표님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대표님들이 저희한테 참여해 주시고 관심 주시고 호흡하는 게 먼저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분리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호흡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개업, 저희 교육 오래되신 분들은 다시 변화에 순응하기 위해서 네오비 교육도 재수강 하셔야 돼요. 옛날 분들이 가끔 이벤트로 하나씩 이렇게 들으시고서요. 난리 났어요. 그런 기수들이 몇 개 있어요. 빨리 가라고, 자기도 가라고 이렇게 푸시해서 하는데 참 기회를 내가 갖다 써야 내 거가 되잖아요. 저는 대표님들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노자 마케팅 5장에 허기심실기복, 마음을 비우면 배가 부르고 약기지 감기고 뜻을 약하게 하면 뼈대가 강해진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서 초경쟁 시대에 허기심은 핵심 전략이라고 이용찬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 생각해 봤어요. 계속 생각하면서 최진석 교수의 강의를 듣고 막 이러면서 했던 거. 얘가 뭐냐. 허기심 뭘 비우면 되느냐.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지식 이것들을 덜어내야 돼요. 덜어내고 왜냐하면 사람이 자꾸 지식이 쌓우면 이기적으로 시야가 좁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기심을 버리기 위해서 나한테 정형화되어 있는 지식, 남의 생각을 꺼내서 버리고 나로 채워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존재해야 돼요. 조금씩. 그러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도 살리고 나를 성장시켜가고 나를 계속 변화시켜야 되는 거죠. 노자 마케팅 6장에 상선약수, 물은, 그러니까 최고의 선은 물이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마 인생의 깊이에 따라서 워낙 다를 거라 제가 대표님들 앞에서 감히 인생의 깊이를 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싸움을 하지 말고 경쟁하지 않는 최고의 전략을 찾아가자라는 생각을 이제 그냥 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게 나만의 존재 이유를 찾자. 그러면 나의 존재 이유를 뭘로 찾을 거냐? 자기다움. 나다움이 자기다움이잖아요. 자기다움을 뭘로 찾을 건지. 혼자 공부하실 수 있어요. 혼자 수행하고 혼자 독서하고. 하지만 이것들은 혼자 하면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함께 실행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토론하는 건 장기적으로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게 중요하냐? 아니면 폭넓고 장기적인 게 중요하냐? 아까 언제까지 변화해야 된다고 했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돼. 근데 혼자 하면 못해요. 같이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배움이 그치지 않고 실현으로 가려면 밸런스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공부 안 하고 딴 사람한테만 의존하면 그게 자기 게 될까요? 아니면 나만 공부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그걸로 다른 사람과 호흡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덕경을 4글자로 얘기하면 나오는 유무상생이 되는 거예요. 유와 무가 상생하는 건 혼자? 아니, 같이. 나와 함께가 같이 밸런스를 맞춰갈 때 유무상생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자기다움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에서 부쟁과 유무상생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는 네오비, 독서지향. 어떤 게 부쟁일까요? 나는 자존감을 찾으시면 부쟁이 실현이 돼요. 부쟁. 나의 자존감을 살리면 완벽한 부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하면 안 된다고 했죠. 네오비는 대표님들의 생계와 생존의 부쟁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책만 보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의 생존과 부쟁은 네오비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독서지향은 그러면 어떤 부쟁을 만들어 드릴까요? 대표님들의 삶의 여정이 외롭지 않게, 또한 남들이 하고 있지 않은 부쟁을 함께 실천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드리는 게 독서지향이에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아까 제가 혼자 할 수 없다고 했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대표님들이 하셔야 되는 인생의 가장 커다란 과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어르신들을 너무 제가 혼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저 또한 이렇게 살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참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노자 마케팅을 저만을 위한 마케팅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찾아가셔야 되는 마케팅으로 또 한 분 한 분의 생존으로 한 분 한 분 함께 같이 공존하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하는 거고요. 아마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부쟁에서 우리가 앞으로 쭉 가야 되는 부쟁에서의 승리자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